65세가 넘으면 정부에서 돈이 나온다고들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이라는 복합적인 기준으로 따져 지급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살아도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탈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직접 수급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핵심 변화. 2025년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작년보다 7,700원이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 소득인 정액, 상한선 단독 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입니다. 중요한 변화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188만원에 30%를 추가 공제하면 결국 131만 6천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덕분에 일을 해도 연금 수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소득인 정액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원리.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하며 이것을 소득인 정액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재산예금, 환산예금이 1억 원이라면 2천만 원. 기본 공제 후 남은 8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26만 6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주거 형태 전세 보증금, 환산 전세 보증금도 지역별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연 4%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차 기준 변경 2025년부터는 차량 가액 4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가구 기준 합산 기초연금은 가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합산되기에 배우자 수입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기초연금을 못 받게 만드는 9가지 실수. 첫 번째, 가족 간 돈을 잠깐 맡기는 경우입니다. 이체 기록 자체가 재산 이동으로 보아 자산으로 잡힙니다. 두 번째,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가 부모가 찾아가는 경우. 명의보다 누가 관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네 번째, 사업자 등록만 남겨둔 경우. 매출이 없어도 추정소득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험해약으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인 정액이 급등합니다. 여섯 번째, 전세 보증금이 높을 때입니다. 월세로 일부 전환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배우자, 소득이나 자녀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봅니다. 여덟 번째, 월세나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아홉 번째,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변동. 과거 5년 내 부동산 거래나 큰 금액의 금융 이동도 전부 조사합니다. 4.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5가지 전략. 첫째,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실제 반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금융재산은 통장 용도를 구분해 두세요. 생활비 통장 등을 나누고 실제 지출 내역을 남겨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받도록 하세요. 셋째, 차량은 한 대만,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넷째,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폐업 처리하세요. 추정소득 계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자녀 명의 자산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한다면 부모의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과 재신청의 중요성. 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청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올해는 근로소득 공제 폭이 커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외 노후생활비 지원 제도 4가지. 혹시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다른 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이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연금입니다.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보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해 월 27만 30만 원가량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모르면 못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하나만 놓쳐도 매달 34만 원입니다. 오늘 당장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 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기준보다 낮다면 바로 신청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평생 일한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권리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단 한 번의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